마음에 쏙 드는 지극히 사적인 책 읽기. 똑사는 우리 엄마예요. 많이 봐주세요. 안녕하세요. 지극히 사적인 책 읽기의 똑서입니다. 오늘은 개천절이에요. 그래서 제가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영상 찍고 있어요. 중간에 이렇게 쉬는 날이 있으니까 참 좋아요. 네, 덕분에 이렇게 영상도 촬영할 수 있어서 좋습니다. 호포노포노의 비밀 시작합니다. 시작하는 마음은 사랑의 마음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저희 딸이 만들어준 하트와 이 캐릭터로 보여드릴게요. 오늘은 입국지 할게요. 사랑합니다. 네, 입국지 시작할게요. 세미나에 조비텔님이 참석을 해서 휴렌 박사님의 강의를 들었어요. 강의를 들으면서 휴렌 박사님에 대해 알고 싶은 거, 알아야 할 것들이 점점 늘어만 갔대요. 조비텔님은 어떤 아이디어든 마음을 활짝 열고 스펀지처럼 받아들이는 데 익숙했어요. 처음 세미나에 참석하고부터 나는 내 일생의 유일한 임무는 싫든 좋든 내 인생에 들어온 모든 것들에게 사랑한다고 말하는 것임을 깨닫기 시작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나에 비해 친구 마크는 세미나의 메시지를 이해하는 데 힘들어 했대요. 마크는 자꾸 논리의 잣대를 갖다 대고 이해하려고 했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우리 인생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전부 이해할 수 없어요. 그냥 그것을 놓아주고 그대로 믿어야 한다고 합니다. 마크는 논리적인 설명을 통해서 자기가 이해하려고 했기 때문에 힘들어한 거예요. 반면에 조비텔님은 휴렌 박사님이 말했던 우리는 아무것도 모른다. 우리가 인식하는 건 부정확하다. 이 부분을 확실하게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냥 받아들이고 믿었대요. 이 세미나 중에 휴렌 박사님이 귀신을 본 이야기를 해요. 그때 조비텔님은 나는 스스로 열린 마음의 소유자라고 자부했었지만 귀신 들린 사람이니 귀신 쓰인 이야기니 이런 얘기들은 듣기가 거북했대요. 그래도 버텼다고 합니다. 치유의 마지막 비밀을 알고 싶었기 때문에요. 저도 굉장히 거부 반응이 일었을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눈으로 보이는 것만 존재하는 건 아니잖아요. 눈에 보이지 않는 것도 분명 존재하죠.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건 아주 극히 일부에 지나지 않아요. 그 사실을 받아들이고 그냥 휴렌 박사님의 말을 그냥 받아들이면 될 것 같아요. 아마 조비텔님도 그러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래도 물론 내가 갖고 있던 틀, 고정관념, 인식이 있었기 때문에 듣기가 거북했겠죠. 그래도 버텼대요. 네, 그 휴렌 박사님이 정신병동에 있는 환자를 모두 다 고친 사실이 있잖아요. 그 비밀을 알고 싶었기 때문에요. 그래서 다른 사람한테 그 비법을 알려주고 싶었대요. 와, 이런 조비텔님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이 책을 지금 읽고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비법을 알기 위해서는 눈에 보이지 않는 세상에 들어가서 모호한 중간지대를 들어가야 한다는 걸 미처 예상하지 못했대요. 네, 우리가 보이는 세상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세상 속으로 들어가야 우리는 알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조비텔님은 혼란스러웠지만 최선을 다해 내가 이해한 것들을 실행에 옮겼대요. 나는 마음속으로 늘 사랑합니다를 반복하면서 끊임없이 말을 했대요.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가리지 않고 사랑합니다 라는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게 어떤 효과가 있었는지 간단한 예를 여기에서 들어줬어요. 첫 번째는 화장실에 갔다가 요도관이 부어오르는 걸 느꼈대요. 염증이 생겼다는 것을 감지하고 사랑합니다 라고 말했대요. 그러자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 보니 염증이 말끔히 사라졌대요. 두 번째 예로는 어떤 사람이 조비텔님에게 몹시 화가 나는 메일을 보냈대요. 예전 같았으면 고약한 글로 내 감정을 상하게 한 그 사람과 한바탕 언쟁을 벌였겠지만 휴렌 박사님의 세미나를 듣고 이렇게 생각했대요. 휴렌 박사님이 알려준 그 방법을 써보자.
그래서 조용히 미안합니다, 사랑합니다 라는 말을 되풀이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1시간도 안 되어서 아까 그 고약한 메일을 보냈던 사람이 다시 메일을 보내서 사과를 했대요. 여기에서 주목할 점은 조비텔님은 외부적으로 아무런 행동을 취하지 않고 사과를 받았다는 거예요. 사랑합니다 라는 말을 통해서 내 안에 숨어서 한계를 만들던 고정관념을 치유했고 그것이 우리 두 사람이 함께 공유한 치유였다고 말하고 있어요. 효련 박사님의 정학법은 다른 사람을 치유하는 게 아니라 바로 나를 치유하는 겁니다. 그래서 조비텔님도 자신을 치유했더니 자신 안에 있던 고정관념, 기억들이 치유가 되었고 자신을 치유했더니 그 공유된 기억이 치유되었기 때문에 그분이 사과를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덧붙여요. 중요한 것은 결과를 얻는 것이 아니라 평화를 얻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보면 결과에 집착하지 않아요. 그냥 그 과정에 평화를 얻는 것을 더 중요하게 여겨요. 그리고 세 번째 예로는 어느 날 조비텔님의 직원 한 명이 느닷없이 종적을 감췄다고 합니다. 그 사람은 중요한 프로젝트의 일원이었는데 프로젝트 마감을 코앞에 둔 상황에서 갑자기 사라져버린 거예요. 조비텔님은 너무너무 화가 나서 효렌 박사님이 알려준 사랑합니다 라는 말을 보다는 이 자식 죽여버리겠어 라고 외치고 싶을 지경이었다고 합니다. 다른 일을 하다가도 그 직원이 떠오를 때 마구 화가 치밀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계속 이 말을 했답니다. 사랑합니다. 나를 용서해 주세요. 미안합니다. 단지 해야 했기 때문에 했을 뿐 사랑의 감정을 담아서 그 말을 한 건 아니래요. 그래도 계속 이런 말을 사흘 동안이나 하자 마음의 평화를 어느 정도 느낄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때 마음의 평화를 느낄 수 있을 때 그 직원의 소식을 들었대요. 그 직원은 감옥에 있었다고 합니다. 그를 향해 마음속으로 사랑합니다 라고 되풀이했어요. 바로 그때 그 직원 역시 그것을 느꼈던 모양인지 간수에게 부탁해서 내게 전화를 걸어왔대요. 그와 일단 통화가 되자 급한 프로젝트를 끝내기 위해 필요했던 대답을 그에게서 얻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잠깐 말만 해도 치유가 되는 걸까요? 말의 힘이 그렇게 센가요? 우리 예전에 TV에서 밥 실험한 거 기억하시나요? 갓 지은 따끈따끈한 밥을 2개로 분리해서 통에 담습니다. 하나의 통에는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라는 말을 적고요. 또 다른 통에는 미워, 싫어, 짜증나 이런 말들을 거기에다가 써서 붙이죠. 그리고 일주일, 한 달이 지나서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네. 사랑해, 고맙습니다 라는 말을 쓴 밥은 곰팡이가 피지 않았는데 미워, 싫어 이런 말을 쓴 밥은 다 썩어버렸어요. 이렇게 말의 힘이 강한 거예요. 우리가 단순히 사랑합니다, 미안합니다 이런 말만 한다고 그게 가능할까? 라고 말하기 전에 그냥 계속 해보면 어떨까요? 그리고 나중에 보면 조비텔님도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계속 그 말을 했더니 나중에는 나도 그렇게 느꼈다 라고 말을 해요. 우리도 계속 그런 말을 되뇌이면 나중에 그런 느낌까지 느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렇게 세미나가 끝났어요. 그렇지만 세미나에 참석한 모든 사람이 효렌 박사의 말을 이해한 것은 아니었대요. 모두들 논리적으로 접근한 질문들을 하기 시작을 했대요. 그렇지만 말씀드렸다시피 논리적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건 없어요. 아무것도 몰라요, 우리는. 우리의 인식은 아주 거대한 끝을 알 수 없는 창고에 전만한 손등으로 그 깜깜한 창고를 비춰가며 살아가는 인식 정도밖에 할 수 없어요. 그 거대한 창고의 실체를 알 수가 없습니다. 자기가 논리적이고 알고 있다고 해도 실제로 모르는 거예요. 그걸 인식한다면 다른 사람을 비난할 일도 판단할 일도 없겠지요.
세미나에 참석한 사람들은 하와이식 이름을 갖고 있었는데 원하는 사람에게 휴렌 박사가 그 하와이식 이름을 지어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조비텔님은 휴렌 박사에게 이름을 지어달라고 부탁을 했대요. 그랬더니 휴렌 박사님이 신성과 함께 살펴보겠다고 말하고 영감을 느끼는 순간 떠오른 것을 말해주겠노라고 말했어요. 그리고 세미나가 열린 지 한 달 후 휴렌 박사님에게 편지가 왔대요. 네, 바로 조비텔님의 하와이식 이름을 지어서 보내온 메일이에요. 조비텔님의 하와이식 이름은 아우 아쿠아. 그 뜻은 경건하다라는 뜻이래요. 조비텔님은 그 이름이 좋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답장으로 조비텔님이 휴렌 박사에게 이메일을 써서 텍사스로 방문해서 내 친구 몇 명에게 호오포노포노에 대해 이야기해 줄 수 있는지 물어요. 조비텔님은 휴렌 박사와 함께 하면서 어떻게 정신병을 앓는 범죄자들의 병동 전체를 고쳤는지 알아내고 싶었다고 합니다. 휴렌 박사님은 조비텔님의 제안에 다음과 같은 답장을 보내요. 감사합니다 라고 보내요. 흔쾌히 수락을 한 거죠. 그리고 조비텔님은 재빨리 휴렌 박사와의 식사 자리를 마련했대요. 대략 5-6명 정도 참석할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 무려 75명이나 되는 사람이 휴렌 박사와 저녁 식사를 위해 돈을 내고 자리를 예약했다고 합니다. 그러자 휴렌 박사님이 그 자리에 참석하게 될 모든 사람의 명단을 요구했다고 해요. 박사님은 그들 모두를 정화하고 싶다고 말했어요. 얼마 뒤 휴렌 박사님이 오스틴에 도착을 했고 조비텔님이 마중을 나갔어요. 조비텔님이 그때도 호오포노포노에 대한 책을 내자는 제안을 했는데 휴렌 박사님이 약간 마음에 끌리는 듯이 말을 했대요. 이렇게 조비텔님이 끈질기게 휴렌 박사님에게 호오포노포노에 대한 책을 내자고 해줬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이 책을 읽고 있습니다. 정말 감사하네요. 그리고 오늘 75명과 같이 이제 저녁을 먹기로 했잖아요. 호오포노포노에 대해 얘기하면서. 그래서 조비텔님이 오늘 저녁은 어떻게 할까요? 라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휴렌 박사님이 나는 절대 계획하지 않아요. 대신 신성을 믿습니다. 라고 말을 했대요. 이 말을 듣고 조비텔님은 불편했대요. 내가 뭘 해야 하는지 알고 싶었는데 휴렌 박사님이 어둠으로 나를 밀고 있었던 것 같다라는 느낌을 받았어요. 불편한 마음을 가지고 저녁 식사를 할 장소를 한번 휴렌 박사님과 같이 둘러보러 갔어요. 그 호텔에 있는 매니저가 우리를 그 방으로 안내했고 휴렌 박사님이 우리 둘만 있게 자리를 비켜달라고 요청하자 매니저가 방을 나갔어요. 휴렌 박사님이 조비텔님에게 물었습니다. 어떤 인상을 받았나요? 옳고 그름을 따지는 게 아닙니다. 당신이 받은 인상이 내가 받은 인상과 다를 수 있어요. 그래서 조비텔님은 긴장을 풀고 그 순간에 집중을 했대요. 그랬더니 갑자기 수많은 왕래와 피곤 그리고 어두움이 느껴졌대요. 휴렌 박사님에게 조비텔님의 느낌을 그대로 전했더니 휴렌 박사님이 이 방은 피곤해하는군요 라고 대답을 했대요. 그리고는 덧붙여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들락거리지만 아무도 이 방을 사랑하지는 않아요. 고마움을 표현해야 해요. 이상한 말이었다고 합니다. 방이 사람이라도 된다는 말인가? 감정을 가졌다고? 라고 조비텔님이 생각을 했습니다. 휴렌 박사님은 계속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기 이름이 신라라고 하는군요. 조비텔님이 신라요? 그게 이 방의 이름입니까? 라고 물었어요. 휴렌 박사님이 신라는 우리가 자신에게 감사하는지 알고 싶어 해요. 라고 말을 해요. 휴렌 박사님은 계속해서 여기서 우리의 행사를 치러도 될지 허락을 구해야 합니다. 지금 그래도 괜찮은지 방에게 물어보고 있어요. 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괜찮다고 하네요. 조비텔님은 안도하면서 잘 됐군요. 라고 말을 해요. 왜냐하면 지불한 방값이 환불이 안 된다는 걸 떠올렸기 때문에요. 방하고 얘기를 하면서 방이 자기 이름을 얘기하고 사람들이 자기한테 고마워하지 않아서 지금 속상하대요. 휴렌 박사님 지금 방하고 얘기한 거예요. 조비텔님이 이 얘기를 듣고 황당하죠. 이상하죠. 그렇지만 마음을 열고
휴렌 박사님의 얘기를 계속 듣습니다. 그리고 이런 말을 해요. 조비텔님이. 많은 고대 문명에서 모든 것이 살아있는 것으로 여긴다는 사실이 떠올랐대요. 모든 장소에는 에너지가 고여있다 라고 합니다. 방이 감정을 지녔다는 상상을 무조건 미친 생각쯤으로 치부해 버릴 일이 아니라 우리의 사고의 지평을 넓혀보자. 물리학의 관점에서 본다면 아무리 견고해 보이는 물체라 해도 그것을 구성하는 것은 오직 에너지다. 따라서 방에게 말을 거는 것은 새롭고 더 깨끗한 형태로 에너지를 재배치하는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을 해요. 양자 물리학에서 보면 모든 것은 에너지래요. 우리 인간도 에너지고요. 제가 지금 앉아있는 의자, 쓰고 있는 책상, 책 모두 에너지예요. 휴렌 박사님이 이렇게 말을 해요. 신라가 이렇게 말을 하는군요. 우리가 이 방을 사랑한다면 여기서 저녁 식사를 하도록 이 방이 허락을 할 거라고 하는군요. 조비텔님이 말합니다. 어떻게 사랑을 해야 하죠? 휴렌 박사님이 말합니다. 그냥 너를 사랑해 라고 말하면 됩니다. 조비텔님이 바보처럼 느껴졌대요. 이 마음 이해가죠, 우리? 네, 그렇지만 조비텔님처럼 이런 에고의 마음이 느껴지더라도 활짝 열고 받아들였으면 좋겠어요. 조비텔님도 그렇게 행동합니다. 방에게 너를 사랑해 라고 말하라고? 네, 전에 겪은 바에 의하면 반드시 사랑하는 느낌이 있어야만 효과를 발휘하는 것은 아니었다. 그냥 그렇게 말해야 했다. 그래서 나는 그렇게 말했다. 몇 번 그렇게 말하다 보면 실제로 그런 감정이 솟아나니까. 네, 여기 조비텔님의 생각이었어요. 아까 밥 실험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말만 해도 효과가 있습니다. 그렇게 계속 말만 하다 보면 그런 감정이 솟아난다고 합니다. 그리고 휴렌 박사님이 자신의 지혜를 쏟아냈대요. 그의 말을 한번 들어볼게요. 우리 각자가 품고 있는 것, 즉 기억이나 영감은 인간에서부터 광물, 채소, 동물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들에게 즉각적이고 절대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한 사람의 무의식 속에서 기억이 신성에 의해 재료로 바뀔 때 모든 것들의 무의식 속 기억이 재료 상태로 바뀌게 됩니다. 모든 것들에게서 말입니다. 조셉, 당신 영혼 속에서 매 순간 일어나는 일들은 동시에 모든 영혼들에게서 일어납니다. 제가 시타리타 4편 마지막 리뷰할 때 고빈다가 오메 단계에 이르면서 소설이 끝이 났잖아요. 그때 갑자기 고빈다가 오메 단계에 이를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시타르타와 연결이 되었기 때문이에요. 이렇게 우리의 영혼은 서로 연결되어 있어요. 우리 주변에 누구와 함께 하는지도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래서 우리의 영혼은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의 영혼에 영향을 받습니다. 네, 오늘 이야기한 걸 요약을 해보면요. 우리는 사랑으로 모든 것을 치유할 수 있다 입니다. 우리 자신을 사랑하고 내 인생에 들어온 모든 것을 사랑으로 우리는 치유할 수 있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안녕. 다음에 또 만나요. 구독과 좋아요는